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의 한수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지금 휴일 보내고 계실 텐데요. 일단 시장 자체가 조금 흔들려주면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고민들이 많아지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자, 오늘 그래서 좀 강의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 시장 점검 이런 부분으로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 그리고 새로 이제 프로그램이 하나가 개편이 됐는데요. 이제 마감 임박에서 제가 3시 25분에 시장을 정리를 하면서 얘기하는 프로그램이 편성이 되면서 매일 금요일 빼고요. 월화 수목 평일 계속 이제 출연을 하면서 시장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그런 이제 시간을 좀 가지면서 출연을 할 거고요. 그리고 나서 장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과 이제 소통 방송도 가져가고, 그러면서 신의 한수에 대한 여러분들한테 시장에 대한, 그리고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을 하면서도 또 종목은 또 뭘 또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지난 수요일 날 시장이 조금 흔들려주면서 현금화 전략 10에서 한 20% 정도를 미리 좀 말씀을 좀 드려봤는데요. 그 후에서 또 어떻게 또 대응을 해야 되는지 제가 시장 얘기를 좀 간략하게 일단은 서두에서 좀 얘기를 할 거고, 뒷부분엔 좀 자세하게 시장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서는 시장에서 이 종목 대응이라는 거는 시장 특성을 받는 종목들은 시장 특성을 받기 때문에 그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였고, 그 이슈에 대해서 종목들이 또 어떻게 지금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신의 한수에서 그동안 얘기했던 종목들을 가지고 결과, 흐름들. 근데 이게 추천주는 아니었었어요. 추천주는 아니었고, 그 시장에서 호재 뉴스가 나오거나 아니면 악재 뉴스가 나왔을 때에서 그 부분을 오히려 악재에서 사야 되는 건지, 아니면 흔들리면 어디 사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런 종목은 좋으니까 공략을 해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신의 한수에서 도움을 드렸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목들을 좀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을 잠깐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일단 시장 부분들이, 자, 이게 6월 29일까지의 이제 흐름을 살펴보면은, 일단은 저점 라인을 일단 살짝 이탈을 하는, 그러니까 3050선 라인을 이탈을 하면서 흔들렸다가 종가에서는 3060으로 다시 올라오기는 했어요. 그런데 좀 약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이 이제 수요일이고, 이제 이 방송은 월요일 날 여러분들이 이제 찾아보게 될 텐데, 월요일 날에서 이제 시장 방향이 어떻게 움직이든 요 상황만 살피시면 돼요. 시장이 반등을 주고, 만약에 반등을 줬는데, 반등을 줄 때 3100과 3200을 돌파를 했는지를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돌파를 하지 못하고 다시 재차 하락하게 되면, 그러니까 오늘은 장 끝나고 지금 현재는 오늘은 29일입니다. 오늘은 29일이고 요 이제 방송은 월요일 날 나갈 거예요. 근데 그때에서도 시장은 어차피 대응하는 거는 이대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시장이 강하게 올라와 주면서 3200을 안착을 했다. 그러면 현금화 대응했던 부분들을 다시 주식을 사서 매매 대응을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소비주들이라든지 위드 코로나 관련주들이라든지, 아니면 이미 벌써 시장이 오늘까지 대부분 종목들이 많이들 빠졌기 때문에 낙폭과대를 공략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이번 주 금요일로 가면서 시장의 반등이 약하고, 그러니까 미국 시장 반등이 약하거나, 아니면 반등을 주고 다시 재차 하락하는 부분들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다음 주 화요일,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는 그 다음 날이 되겠죠. 화요일 날 시장이 다시 재차 하락하는 부분들이 나오면서 결국은 지수가 옆으로 횡보를 하지 못하고, 아니면 상승을 하지 못하고 저점이 깨지는, 그러니까 3000자리가 깨지는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그러면 현금화 대응을 좀 더 해야 되는 부분들이 필요할 겁니다. 자, 어쨌든 시장은 이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자세한 건 다시 시장 얘기는 뒤에서 시간 맞춰서 제가 다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러면 신의 한수에서 왜 신의 한수를 봐야 되는지, 시장의 흐름에 맞춰가지고 종목들을 공략을 했을 때에서 어떤 결과들이 나왔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9월 10일 날, 9월 10일 날 이제 신의 한수에서 소개시켜드렸던 종목은 4종목인데요. 바로 하이브와 현대차와 대한항공과 크래프톤. 일단 호재 뉴스도 있었고요. 악재 뉴스도 있었는데, 먼저 하이브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이브. 자, 9월 10일 날 얘기했던 종목인데 요 당시에서 이제 이슈가 뭐였냐면 중국 엔터업계에서 활동 규제 때문에 우려로 지속적인 그런 이제 우려로 인해서 하락을 했다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제가 그때 당시 뭘 얘기했었냐면 9월 10일 날 그렇게 흔들리더라도 이거는 그렇게 크게 영향이 크지 않다라는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앨범이란 특히 BTS 같은 경우는 중국에 활동을 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영향이 적기 때문에 오히려 흔들게 되면 매수의 기회라고 여러분들 말씀을 좀 드렸었던 종목이었는데 만약에 흔들었을 때 물론 더 많이 더 빠졌으면 더 좋았을 뻔했죠. 더 싸게 샀으니까. 그러니까 그때에서 오히려 흔들었을 때에서 매수의 기회라고 말씀을 드렸고 제가 이거를 아침에 실전 매매 정수에서도 하이브가 흔들리는 날, 요날 흔들리는 날 이거는 매수다라고 얘기했던 종목입니다. 진짜인지 아닌지는 이때 당시 아침에 9월 10일 날 금요일 날 방송 보게 되면 실전 매매 정수에서 그때 다시 SM, 하이브 흔들 때 제가 대놓고 얘기했어요. 이거는 조금 과하다. 이거는 매수를 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었던 그 흐름인데 그때 당시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종목들이 그때 당시 마이너스 9%, SM도 뭐 마이너스 7%인가 8%인가 9%인가 떨어지고 나서 사가지고 수익 나타난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어쨌든 이 당시는 제가 이게 좀 과하다 생각을 해서 흔들면 매수 관점으로 얘기를 하려고 얘기했던 종목인데 뭐 잘 올라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때 대비 뭐 대략 한 9% 정도 올라갔거나 아니면 저점 대비로는 뭐 14% 올라갔는데 이거는 이제 장 마감 때에서 분석을 해드리는 거라 어쨌든 손실은 아니고 좀 괜찮은 그래도 지금 정도의 오늘도 마찬가지 오늘이 이제 29일인데 오늘 종목들이 많이 흔들렸거든요. 얘는 플러스가 났습니다. 1.2% 플러스가 났고 어쨌든 뭐 그렇게 설명을 해드렸던 종목이고요. 자, 두 번째로 이제 현대차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9월 10일 날에 제가 현대차 말씀드릴 때 일단 이슈는 뭐가 나왔냐면 애플카 직접 개발을 방안으로 추진한다. 원래 이제 현대차하고 애플카하고 이제 그 자동차를 애플카를 현대차와 협약을 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가 작년에도 올해에도 상당히 좀 강하게 움직였다가 지금 이런 이슈로 해가지고 떨어지는 이슈를 가지고 제가 분석을 해드렸던 그날인데요. 일단 저는 현대차에 대해서 그렇게 전망을 굉장히 좋게 본다라든지 하지를 않았었어요. 이유는 주가가 바닥에서 신고점이에요. 월봉으로 보면 많이 올라왔죠. 월봉으로 보면 신고점까지 이미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정도 올라오고 나서 시장이 지금 강하게 올려치질 못하면 당연히 얘들은 올라온 폭의 조정이라는 걸 받게 됩니다. 그래서 9월 10일 날 이미 악재도 한번 나왔고 그리고 그동안의 애플카 이슈 때문에 기대감이 여기까지 올라온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9월 10일 날에 이렇게 흔들리게 되면 이거는 여기서는 공략하는 거 좀 별로다. 반드시 매도 대응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오히려 더 빠지면 쭉 빠지면 그때서는 매수가 된다라는데 그때 당시 제가 15만 원 얘기했는지 10만 원을 얘기했는지 기억은 잘 나지는 않아요. 어쨌든 빠지면은 매수 공략은 된다고 했지만 그 자리가 20만 원짜리는 아니었어요. 아마 15만 원, 10만 원을 얘기했던 것 같아요. 물론 가격은 안 들어오겠죠. 웬만하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지 말라는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드렸던 종목이고 그 다음으로 이제 대한항공 말씀을 드렸던 건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제가 그때 당시에서 시장을 설명을 하면서 요 종목은 좋아 보인다. 요거는 내려오면 사면 된다. 요거는 뭐 그냥 갈 것 같다. 이런 얘기 했거든요. 자, 대한항공 그때 다시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9월 10일 날 항공주들은 소비주들 괜찮다. 그래서 이거는 더 갈 것 같다. 물론 여기에서 공략하는 건 좀 그렇지만 조정받으면 공략해 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은데 이때 이제 나왔던 이슈는요. 모더나 코로나 및 독감 결합 부스터샷 백신 개발 진행 속 여행 정상화 기대감. 딱 이렇게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여행 정상 기대감 때문에 항공주들이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서 저는 그래서 그거를 긍정적으로 봤죠. 그리고 이미 8월 달에서도 9월 달 계속해서도 저는 항공주들, 여행주들, 소비주들이 움직일 수 있다. 그래서 계속 그 위드 코로나에 대해서 기대감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쪽은 아마 올라갈 것 같다. 오히려 공략도 그냥 가능하고 조정받으면 이쪽은 사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건데 잘 움직였습니다. 그때 이후에서도 별로 뭐 조정을 받지 않아서 여러분들은 못 샀을지 모르겠지만 주가는 잘 우상향으로 잘 올라갔고요. 그리고 이제 크래프톤 이슈가 그때 있었었는데 크래프톤 게임주죠. 배틀그라운드 관련주. 이게 신규주이기도 하고 그리고 주가가 그렇게 싸 보이지는 않아서 저는 사실 별로 그렇게 좋은 얘기는 하진 않았었어요. 이때 당시.
자, 9월 10일 날에 무슨 얘기가 나왔었냐면 중국 신규 판호 발급 중단 소식과 기관 1개월 의무 보유 확약 물량이 출회됐기 때문에 하락했다. 뭐 이렇게 기사가 나와가지고 제가 그때 당시 이걸 분석을 해드릴 때 이미 하락엔자까지 빠졌고, 자, 일단은 하락엔자까지 빠졌고, 자, 저는 이 선이 잘 보이지 않아서 제가 이거를 좀 굵게 세팅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기 편하게, 자, 이렇게 하락엔자로 쭉쭉쭉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 여기서 악재가 나오게 되면 더 빠지기보다는 반등을 노려봐라. 근데 이게 이제 싼 가격이 아니라서 반등을 주게 되면 그때는 잘 정리를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얘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빠진 상태에서는 손절할 필요는 없어도 반등을 주면, 지금 반등이 나왔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거는 지금 정도에서는 정리를 해주는 게 맞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9월 10일 날에 신의 한 수에서 이렇게 종목을 4가지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드렸던 종목이에요. 자, 그럼 9월 13일 날, 9월 13일 날, 이게 그때 당시에는 이제 신의 한 수가 월, 수, 금 이렇게 3번을 진행을 했었는데, 이제는 월, 화, 수, 목요일 날이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월, 화, 수, 목 진행을 하고 금요일 날에서는 여러분들과 소통 방송을 진행을 하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이때 당시에서 월, 수, 금으로 진행을 하느라, 자, 9월 13일 날은 무슨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분석을 해드렸냐면, 자, 하나솔루션하고 SO일하고 롯데케미칼하고 롯데정밀화학하고 KH바텍 이렇게 4가지를 그때 당시에 여러분들의 분석을 해드렸는데요. 하나솔루션, 자, 9월 13일 날, 9월 13일 날이면은 요 날이네요. 요 날 이제 분석을 해드리면서 얘기했던 얘기는 뻔합니다. 여기 그러니까 차트는 좋아 보이나 조정받으면 공략을 해라 라는 얘기를 드렸을 거예요. 그때 당시 9월 13일 날 나왔던 이슈는요, 중국 석탄 가격 급등에 따른 반사이익 기대감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차트를 보면 여기 뒤쪽에서 잘 안 보이겠지만 조정을 받을 때 공략, 뭐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조정을 받을 때 공략이라는 거는 차트가 지금 여기를 하나를 돌파를 했고요. 그러니까 큰 저항 라인을, 이 큰 이제 추세라고 그러죠. 이 큰 추세를 한번 벗겨냈기 때문에 조정받으면 여기를 지지라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지지를 했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얘기를 해드릴 때 여기선 공략하지 말고 좋아 보이니 조정받으면, 그래서 조정받고 여기 전저점 여기를 지지를 하고 쭉 빠진 다음에 여기서 양봉 나오는 날, 여기서 들어갔으면 되는 건데, 어쨌든 조정받으면 공략해 볼 만한 종목으로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분석을 해드렸던 거니까 어쨌든 흐름 좋았고요. 만약에 그 분석으로 도움을 받았다면 지금 시장에서 충분히 수익에서 팔아낼 수 있는 기회가 됐겠죠. 근데 제가 이거를 지금 오늘이 9월 29일입니다. 9월 29일인데 이거를 지금 다 시장이 지난 다음에서 이 종목들을 뽑아가지고 얘기했다가 아니에요. 그때 당시 녹화가 되어 있고 매일같이 이 종목들을 특징주들 뽑아가지고 요거는 여러분들이 악재가 나왔지만 괜찮다. 요거는 호재가 나왔지만 접근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드리면서 종목들을 차라리 이것보다는 요게 낫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른 종목으로 대안주도 얘기해드리기도 하고 도움을 드렸던 건데, 어쨌든 시장에서 이슈가 있고 흐름들이 괜찮다라고 소개시켰던 종목들은 어때요? 흐름들이 오늘도 이렇게 강했다라는 게 확인이 되죠. 자, 다음은 이제 SO일인데요. SO일 같은 경우는 제가 8월 달에서도 자주 얘기했어요. 좋아서. 정유조합주들이 다 별로였는데, 근데 지금 구간에서는 롯데케미칼이 좀 괜찮긴 합니다. 지금 구간 제일 못 움직였고 제일 만만해요. 근데 저 당시는 이제 8월 달서부터 해서 흔들 때 마찬가지로 좀 전에 하나솔루션처럼 보게 되면 쭉, 그쵸? 여기를 돌파를 했어요. 그렇죠? 돌파를 하고 나서 그래서 8월 달에서 계속 SO일 이런 거는 사볼만 하다. 아마 이쯤에서 제가 신의 한 수에서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저때가 이제 9월 초로 가면은 아마 9월 3일이나 이때로 가면 SO일을 얘기를 했을 것 같은데, 8월 달이나 9월 달에 SO일 한번 얘기했고요. 요 날은 이제 9월 13일 날인데, 9월 13일 날이면은 요 날이네, 요 날. 이렇게 양봉이 생긴 요 날에서 그래서 양봉 나오고 여기 이중바닥형 만들어 놓고 이미 넘어갔고, 그래서 이날에서 요거는 그냥 사도 된다고 얘기했을 겁니다. 한번 녹화 방송 한번 돌려보세요. 유튜브에도 많이 올라가 있고요. 서울경제TV에도 올라가 있으니까
보시면 이날은 이거는 그냥 사도 된다 이 정도로 얘기를 했고, 그리고 나서도 최근에 움직인 게, 자, 움직인 게 몇 프로 올라갔나 봅시다. 분석을 해드린 거예요. 분석을 추천주로 드린 건 아니고 분석을 해드렸던 건데, 그때 이후에서 뭐 18%나 올라갔네요. 지금 같은 장에서. 지금 같은 장에서 여러분들 지금 힘들어 죽겠다, 지금 종목도 안 움직인다, 급락한다 하는 가운데에서도 잘 움직이죠. 이게 왜 그러냐면 신의 한 수에서 분석해드리는 종목은 일단은 이슈가 있습니다. 이슈가 있고, 그다음에 이슈가 있으니까 당연히 거래량이 실면서 그 시장에서 약간 특징이 있는 강한 종목들 위주로 얘기를 하겠죠. 근데 이게 강하고 좋은 종목만 소개하는 게 아니고 조심해야 되거나 위험하거나 악재가 나오거나 급락하는 종목들도 소개를 해요. 왜냐면 이런 종목들은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이런 종목들은 지금 팔아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해주기 때문에. 근데 이 S-OIL은 굉장히 좋게 신의 한 수에서 설명을 해드렸던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장 끝나고 나서 한 15분 정도 얘기를 하거든요. 15분 동안에 이렇게 종목들을, 강한 종목들을 분석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시장에 대해서 분석도 해주고, 지금은 좋다, 지금은 좀 위험하다, 지금은 백박스건이다, 매매를 해야 된다, 지금은 그냥 질러가지고 그냥 갖고 가야 된다, 뭐 이런 식의 그 시장의 특성에 맞춰가지고 종목들을 설명을 하거나 종목에 대해서 얘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들이 신의 한 수를 봐야 되겠죠? 언제 봐야 된다? 매일 월, 화, 수, 목요일 날 서울경제TV를 보게 되면 3시 25분에 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감 60분은 그거보다 먼저 시작을 하지만 저는 3시 25분에 장 끝나기 직전에, 장 끝나기 5분 전이니까 동시효과 때 틀면 나와요, 제가. 동시효과 때 틀면 제가 나오니까 그때에서 도움을 받으시면 제가 이런 부분들을 설명해 드리니까. 자, 어쨌든 S-OIL도 잘 움직였고요. 그 다음에 롯데정밀화학. 자, 롯데정밀화학도 언제 분석해 드린 거냐면은 9월 13일 날에. 9월 13일 날에. 자, 요 날이네요. 요 날에서 분석을 해드렸던 건데, 어쨌든 올라가긴 올라갔죠. 근데 저는 이거 제 방송 안 봐도 저는 알 것 같아요. 저는 이거에 대해서 나쁘게는 얘기하진 않지만 사란 얘기는 아마 못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제 특징을 알겠지만 지금 보니까 12% 정도 올라갔거든요. 저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려치게 되면 조정받으면 사라는 얘기를 하지, 이거 이렇게 쫓아가라는 얘기를 잘 안 해요. 어쨌든 롯데케미칼도 그때 당시 이제 이슈는 뭐였냐면은, 아까 전에 S-OIL 같은 경우는 국제유가 강세, 이게 13일 날에 나왔던 얘기고요. 그다음에 지금 롯데정밀화학 같은 경우도 비슷한 얘기긴 한데, 석탄, 천연가스, 곡물가 강세 속 3분기 사상 최대 실적 전망. 이거 제가 9월 13일 날에 그날 나왔던 이슈를 설명해 준 겁니다. 그리고 그때 정유주 화학주들이 도드라지게 좀 강하게 움직였었던 그 흐름이 그날에서 나왔던 건데, 그러니까 지금 어제, 오늘, 그러니까 이번 주에서 계속적으로 지금 정유주 화학주에 대해서 좋은 얘기들이 나와주죠. 일단 천연가스 가격이 계속 상승을 해서 지금 뭐 어제 그저께에서도 한국가스공사가 무지막지하게 급등을 했단 말이에요. 한국가스공사 한번 볼까요, 한번? 어제 초급등을 했었죠. 그 GSA라든지 이쪽에 이제 도시가스 관련주들 이렇게 초급등을 했고, 그러니까 이미 급등을 했을 때에서 이슈를 처음에 움직일 때 설명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슈가 있는 부분들을 제가 그거를 캐치를 해서 오늘 시장에서 특징주처럼 종목을 분석해주고 설명을 해주면 거의 웬만하면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참여를 할 때에서 봐야 될 종목들은 요점 정리를 해서 보면서 넘어갈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강한 업종과 이런 거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까지도 계속 가스공사하고 그다음에 그 천연가스 관련주하고 정유주 화학주들이 계속 강세를 보여주잖아요. 롯데케미칼도 이때 당시 9월 13일 날,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보름 전에, 13일 전에, 보름 전이죠, 그렇죠? 한 16일 전에 여러분들한테 롯데케미칼이라는 종목이 그때 당시 롯데정밀화학이라는 종목이 그런 이슈로 인해 가지고 거래도 실리고 뭐 강하게 움직였는데 조정받으면 살만하다. 그러니까 좀 안타까운 거는 정말 조정을 받았다면 아마 방송을 보시고 3분도 꽤 있었을 겁니다. 근데 조정을 받진 않아 가지고 그냥 올라가서 조금 아쉬운데, 뭐 차트는 상당히 강하고 좋은 것 같아요. 거래도 실리고 오늘 같은 날에서도 잘 움직이죠. 근데 이제는 좀 팔아줘야 돼요. 아직 시장이 이렇게 강하게 위로 이렇게 올려치면 계속 그냥 가져가셔도 상관없는데요. 시장이 이렇게 반등을 줬다가 빠져버리게 되면 이 잘 갔던 애들도 결국은 흔들리는 경우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아직
저점도 안 깨지고 강하고 수급도 좋아요. 수급도 보면 수급을 보면은 투자자별 여기 보면은 외국인들 계속 사고 이렇게 투신들도 계속 사고 이게 수급이 너무 좋아서 삼성전자가 무너질정정 롯데 정밀화학은 안 무너질 겁니다. 굉장히 강한 종목이에요. 만약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게 무너지려면 시장이 먼저 무너져야 됩니다. 그래서 시장보다 더 강한 종목이에요. 그래서 뭐 갖고 있는 분들은 축하를 드리지만 살려는 분들은 이런 종목을 나중에 팁을 드리면 시장이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를 사는 게 아닙니다. 롯데정밀화학을 사야 돼요. 만약에 시장이 무너지면 이 가격은 아니고요. 이게 무너지면 왜냐면 이게 지금 기관 외국인들이 지금 사다가 물린 거기 때문에 이게 한 내려오면은 사면 되는데 안 내려올까 봐 뭐 이렇게 쉽게 말씀드릴 부분은 아니지만 65,000원까지 밀려버리면 65,000원까지 밀리려면 30% 밀려야 되는데 쉽게 밀리진 않죠. 딱 30%네요. 만약에 30% 밀리면 만약에 그때 당시에서 여러분들이 깨져 있는 종목이 30% 깨진 게 있다. 그러면 그거를 잘라다가 이걸로 교체하면은 이게 훨씬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왜냐하면 이거 분석을 해드리면은 거래량 한번 봐보세요. 거래량 보면은 롯데정밀화학은 일단 개인들의 손을 잘 타지 않는 종목이죠. 그리고 거래량 보면은 거래가 이렇게 한 번 실리고 두 번 실리고 여기 실리고 여기 많이 실렸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거래가 이쪽에 여기에 많이 실려 있다라는 게 이게 키포인트가 되겠고요. 여기서 많이 실려놨기 때문에 이쪽에서 이 거래량을 봐서는 흔들면 싸게 들어오면 이런 걸 사야 되는 거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후성. 만약에 시장이 무너진다. 자, 무너진다고 얘기한 건 아니에요. 만약에 무너지면 겁먹지 마시고요. 현금화 정도를 일부 29일 날 한번 했든 아니면은 내일이 그러니까 30일에 했든 10월 1일 날에 했든 아니면 늦어도 10월 5일 날에 했든 어쨌든 현금화 대응을 어느 정도 하고 나서 나중에 시장이 반등을 줬다가 이렇게 시장이 반등을 줬다가 재차 하락하게 되면 모든 종목들이 다 빠집니다. 후성이라고 못 버텨요. 빠졌을 때 얘기를 해요. 안 빠지면은 모두가 행복합니다. 안 빠지면은 뭐 다 반등 주겠죠. 빠진 거 없이. 근데 만약에 빠져버리게 되면 그때에서 여러분들이 공략해야 될 종목은 후성이에요. 후성. 왜 또 후성을 사야 되느냐? 이거 물려있는 애들이 연기금하고 기관 애들이거든요. 쭉 빠져가고 지금 가격이 아니고 쭉 빠져가지고 한 30% 넘게 빠지면 그럼 차라리 후성을 공략하는 게 나아요. 자, 그러면 그때 가서 여러분들이 과연 정말로 후성을 교체할 수 있느냐? 그때 막상 가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종목들을 현금화해 놓지 않거나 웬만한 종목들도 같이 빠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이 손실이 마이너스 40%인데 후성을 30%짜리 교체한다? 그게 좀 어려워요. 그런데 그 와중에 여러분들의 종목들이 너무 많이 빠져 있거나 그러니까 너무 빠진 상태에 있는 종목을 공략을 하면 그 종목은 잘 안 빠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있다면 교체가 그러니까 비슷하면 그러니까 손실폭이 비슷하면은 그때서는 교체가 가능하고 그래서 후성 같은 경우는 다시 밀리면 이런 종목은 사면은 먹을 수 있는 종목이 된다는 얘기죠. 근데 쉽게는 안 내려옵니다. 이렇게 내려오려면은 진짜 시장이 많이 빠져야 돼. 2,900이 깨져야 됩니다. 근데 저는 아직은 그렇게까지는 보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고 일단은 시장이 3,000을 지지를 해주는지 2,900을 지지해주는지 그 정도를 보면서 안 좋아도 왔다 갔다 하다가 다시 들어주는 이 흐름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그보다는 먼저는 일단은 오늘 반등 나오고 내일 반등 나오고 그러면서 3,100을 돌파를 해주는지 3,200을 돌파하는지 그게 먼저 확인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물론 3,000이 깨지게 되면 그때서는 이제 리스크 관리를 좀 더 해야 되겠지만 아직은 여기서 3,000이 깨질 건지 3,200을 돌파할 건지 아직 아무것도 나온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섣불리 여러분들이 저 종목을 사기 위해서 뭐 지금 당장 뭐 이렇게 눈여겨 보실 필요도 없고 나중에 일이 벌어졌을 때 그때서 교체를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롯데정밀화학까지 말씀을 좀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KH바텍을 얘기해 드렸는데 9월 13일 날 자, KH바텍 9월 13일 날 요 날인가요? 요 날 말씀드렸네요. 자, 여기 네모칸 장대음봉 나올 때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일전에 근데 저는 이 KH바텍을 실전 매매 정수에서 추천해 드렸던 종목이에요. 여기 바다에 추천해 가지고 수익이 많이 나서 수익 많이 난 것들 자랑도 하고 수익이 40%가 났습니다. 40% 수익 난 걸 가지고 자랑도 하고 여기서 이제 팔아야 된다까지도 얘기를 하고 했던 건데
9월 13일 날에 무슨 얘기가 나왔었냐면은 이제 폴더폰 관련 쪽이었는데 이게 이제 애플하고 아이폰이 이제 출시가 된다라는 예정 얘기가 나오면서 서로의 경쟁이 심화가 되니까 그런 우려 때문에 이게 하락을 했어요, 그날. 그러니까 저는 계속 그 갤럭시 폰이 이제 새로 나온다고 하니까 그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뭐 이녹스 첨단 소재, 뭐 KH 바텍, 뭐 한 세네 가지 정도의 그 플렉서블 관련주들, 그 다음에 그 갤럭시 이번에 새로 나오는 그 폰에 대한 그 관련주들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었었는데 너무 많이 올라가고 이제 팔라 그랬더니 팔고 나서 이제 장대 음봉이 맞는 날 제가 얘기를 했던 부분이에요. 뭐 그때 뭘 얘기했냐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빠지는 거다. 그리고 나서 한 차례 어느 정도 빠지면 그때는 다시 주워 담아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한 차례 더 빠진 거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 지금 그러면 주워 담아야 되느냐? 이게 시장이 녹록하고 그냥 편안하게 움직여주면은 지금서부터 분할 매수를 천천히 해주면 되는데요. 많이 빠졌으니까 지금 시장이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아요. 여기서 반등 줬다 또 빠지는 경우들도 있어서 그래서 지금은 관망을 하고 있다가 나중에 시장이 다시 3,100을 안착을 하든 3,200을 돌파를 하든 그런 흐름이 나오면 많이 빠진 거에 따른 반등이 나올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면은 이제 저점 매수를 하기 위해서 째려보는 건 괜찮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시장이 녹록하게 움직여주지 않고 저점이 깨지거나 시장이 많이 폭락을 하게 되면 그러면은 17,500원까지는 생각을 해야 돼요. 이 정도까지 내려오면 사봐도 괜찮아요. 고점에서도 이미 많이 빠졌고 현재 자리에서 17,500원까지 빠진다는 얘기는 마찬가지 얘도 한 25% 빠진다는 얘기인데 이 정도 빠지면 시장이 그렇게 크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 정도 빠지면은 반등은 줍니다. 뭐 2만 원이든 22,000원이든 여기서 한 번은 반등을 주니까 그래서 나중에 눈여겨보고 있다가 지금 외국인들도 사다가지 물려서 좀 갖고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만약에 추가적으로 시장이 빠져가지고 얘도 같이 어쩔 수 없이 빠지는 흐름들이 나오면 그때서는 공략을 해보시면 좀 괜찮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때 당시 많이 올라가서 자랑도 하고 했었던 종목인데 그리고 내려올 때에서는 한 차례 더 빠질 때까지 기다리라 했던 종목인데 좀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신의 한 수에서 이제 또 얘기했었던 게 이제 9월 15일 날 얘기했던 종목은 이제 LG노텍, 삼성 엔지니어링, 한전기술, 파라다이스 이렇게 네 가지를 분석을 해드렸네요. 그럼 이것도 한번 볼까요, 한번? 자, LG이노텍 9월 15일 날 이때 빠질 때 얘기했던 것 같은데 아마 이때 얘기했던 부분들은 LG노텍도 그렇고 지금 이게 그렇게 저점이 아니에요. 주가를 보면은 쭉 올라가 있는 상황이라 이 LG노텍도 아이폰 13 발표 예정 때문에 애플 주가가 또 하락을 하고 해서 얘가 이제 애플 쪽에다가 부품을 납품을 하는 부품주라서 그래서 이 종목이 빠졌던 걸로 지금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그때 당시 이 종목에 대해서 별로 그냥 그렇게 딱히 메리트는 없고 나중에 어느 정도 빠지게 되면 아마 그때 당시 20만 원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 정도 빠지게 되면은 매매적으로는 괜찮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20만 원 이제 슬쩍 내려올라 그러잖아요. 공략하지 마세요. 공략하지 말고 더 기다렸다가 시장은 안정화되면 그때 공략하시고 지금 얘보다 더 많이 빠진 애들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LG노텍으로 따지게 되면 여기에서 이렇게 떨어져 있는 종목들도 지금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낙폭과대 종목으로 따지게 되면 LG노텍보다 3배, 4배 정도 더 빠져 있는 종목들도 많으니까 굳이 이 위치에서 시장도 지금 강하게 올라가는 것도 아닌데 지수가 3,400을 갔으면은 이런 얘기는 안 하죠. 그렇죠? 3,400을 가는 상황이었다면 그냥 LG노텍 이 정도면은 사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은 아직도 떠 있는 상황이라서 함부로 저점 매수는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삼성 엔지니어링도 얘기했었네요. 자, 삼성 엔지니어링 얘기했던 거 제가 기억이 납니다. 장기적으로는 저는 3만 원, 4만 원, 5만 원 간다까지도 얘기했던 삼성 엔지니어링인데 그때 9월 15일 날 수요일 날 요날 장대 양봉 나오기 전날이죠. 장대 양봉 나온 날이구나. 자, 이 나온 날인데 이 삼성 엔지니어링 그때 당시 움직일 때 호재가 조금 생뚱맞아 가지고 제가 이거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안 좋게 얘기하긴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가 나왔었냐면 그때 탄소 제로 핵심 기술주 부각 등의 급등. 이게 말입니까? 그렇죠?
자, 어쨌든 저는 그때 다시 이게 좀 갸우뚱하면서 저는 삼성전자를 여태까지 주가가 움직이는 거 보면서 탄소 제로에 대해서 뭐 핵심 기술 그런 기사로 움직인 적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생뚱맞게 움직이길래 야, 이거는 결국 나중에 움직일 때에서는 이 얘기로는 안 움직일 거고 결국은 이 이슈는 그렇게 오래 가지 않을 거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나쁘지는 않다. 왜냐면 이제 건설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장기적으로 볼 때에서는 조정을 받더라도 다시 재차 상승할 수 있는 큰 폭의 목표치 갖고 있습니다. 자, 보면은 엄청나게 바닥이 있죠. 이런 식으로 바닥으로 쭉 깔아서 움직여주고 있는데 거래량들이 여기 실리고 있죠. 그리고 바닥에서 돌리고 있고 해서 대형주들 중에서 삼성엔지니어만한 저런 종목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삼성엔지니어를 13,700원대? 네, 맞네요. 13,700원대에서 추천을 했었던 종목이고요. 실전 매매 정수도 추천했었고 회원들한테도 추천했었던 종목이고 이미 수익이 100%가 나서 절반 이상 많이 팔았습니다. 그래서 절반 이하로만 가지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흔들릴 때에서도 이제 사람들이 많이 불안해하길래 또 절반에 또 절반도 또 팔라 그랬어요. 그냥 더 팔아야 되냐고 물어보길래 뭐 불안하실 것 같으니까 내려오는 걸 못 참으니까 그렇죠. 이미 수익이 많이 났기 때문에 판 거는 못할 건 없어요. 그렇죠. 수익 났는데 왜 못 팔아요. 그렇죠. 그래서 수익이 이미 100%가 났고 팔고 또 내려올 때에서도 불안하니까 또 팔고 그래서 나머지 갖고 있는 게 지금 여기까지도 지금 수익이 많이 나와 있는 상황인데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은 저는 4만 원 간다고 봅니다. 여전히. 하지만 지금 시장이 흔들리게 되면은 얘는 이 전저점이 깨질 것도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뭐 신규 매수는 안 되고 저는 그런 얘기를 했었던 종목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을 신의 한 수에서 얘기를 해요. 신의 한 수에서 얘기를 하고 아니면 디프리 시간에서 얘기를 해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종목들을 가지고 있거나 그런 부분들이 왜냐하면 그 시장의 특징에 대해서 움직이게 되면 거의 웬만하면 제가 짚어드리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짚어드리는 데에서 여러분 힌트를 얻어가고 뭐 도움을 받으시면 되죠. 금요일 날에서 제가 소통 방송으로 여러분들한테 종목에 대한 얘기를 더 자세하게 얘기를 또 해주는 시간도 가지니까. 자, 그리고 나서 그때 또 얘기했던 건 한전기술이네요. 한전기술. 한전기술 참 많이 떴어요. 그러니까 아직 이런 종목이 무너지질 않으니까 아직 시장이 무너진다라고 확언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시장이 지금 참 애매하게 움직여주는데 아직 이런 애들이 버티고 있다는 거는 아직 시장에 대해서는 희망은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이때 당시 이제 UAE 바라카 원전 2호기 송전망 개통 연결 성공 소식의 상승 별로 그렇게 큰 이슈는 아니에요. 왜냐면 뭐 이런 이슈들은 심심할 때만 나오는 거니까. 근데 9월 15일 날에 한전기술 기사가 나오면서 그때 당시 이제 원전 테마주들이 다 강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때 했던 얘기는 이 얘기죠 뭐. 단타로는 가능은 하지만 웬만한 종목들이 다 급등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따라붙기가 조금 초보자들은 어렵다. 그래서 이거를 따라붙기보다는 다른 쪽을 따라붙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래도 원전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바닥에 있는 원전 테마주들을 하는 게 어떠냐라는 얘기를 하면서 제가 선도전기나 보성파워텍이나 뭐 그런 뭐 대원전선이나 얘기했는지는 모르겠어요. 했으면 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전선 테마주하고 원전 테마주하고 약간 이렇게 엮이면서 움직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결국은 근데 이 원전 테마주들, 그러니까 전력 테마주들이 남북경협주로 그 이후에서 움직이는데 전혀 이슈는 다릅니다. 근데 그때 당시 만만한 종목으로 얘기를 하면서 뭐 몇몇 종목들을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떠 있는 종목은 별로 그다지 손을 가는 종목은 아니지만 시장만 좋았다면 아마 이 자리가 아니고 이쪽으로 올라타지 않았을까. 시장이 지금 올라가질 않고 떨어지다 보니까 얘도 올라가지 못하고 여기서 계속 머물고 있는데 뭐 다행인 거는 그때 당시 얘기를 하면서 나쁘게 설명을 하지는 않았지만 빠진 것도 없기 때문에 아마 이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손실은 없을 거예요. 그 자리나 그 자리였으니까. 자, 그리고 파라다이스를 설명을 그때 당시 이제 분석을 해드렸던 거 보겠습니다. 파라다이스. 그때 이제 이슈는 위드 코로나 전환 가능성 부각에 따른 실적 정상화 기대감. 여전히 지금 실적에 대한 기대감과 그다음에 위드 코로나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저는 살아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시장이 3,100과 3,200을 돌파를 하게 되면 저는 반드시 소비주가 간다고 보고 있거든요. 시장이 무너지지만 않으면 저는 파라다이스 굉장히 좋게 봅니다. 자, 이것도 삼성엔지니어링과 같게 차트를 길게 한번 봐보세요.
길게 보면 차트가 굉장히 바닥에서 지금 깔면서 움직여주고 있고 여기서 수렴형을 만들어 놓고 있죠. 거래들은 여기서부터 이제 작년에서 많이 실렸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가 도래를 하고 시장이 9월 29일 날이 저점이 돼서 3천이 안 깨지는 선에서 돌려서 올려 세워서 움직이면 저는 그러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올려 세우면은 그러면은 이 파라다이스도 원래 자리로 갖다 놔야죠. 일단은 작년에 코로나 전에 흔들어졌던 이건 벌써 몇 년 동안 빠졌던 건데 25,000원, 3만 원은 갖다 놔야 된다고 보고는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번에 시장이 만약에 여의치 않아서 흔들려서 많이 빠져버리게 되면 그래도 물려서 갖고 있을 거면은 파라다이스가 저는 안전하다고 봅니다. 차라리. 그래서 파라다이스는 시장이 흔들려도 길게 끌고 갈 만한 그런 종목으로 지금 보고 있는 종목이고 이미 작년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쪽 카지노 관련주들이라든지 호텔이라든지 이쪽 섹터들은 망했었어야 될 이슈였던 거였죠. 왜냐면은 가장 최악의 경우였잖아요. 사람이 밖에 나가지를 않습니다. 사람을 만나지도 않고 음식도 안 먹고요. 호텔 묵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거 여행도 당연히 안 가죠. 작년에 생각을 해보세요. 작년에.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지금 뭐 처음에서는 뭐 한 달, 두 달 지나면은 뭐 어떻게 될 거다, 뭐 3개월 지나면은 뭐 호전될 거다, 뭐 7개월 지나면 뭐 여름 지나면 뭐 좋아질 거다, 뭐 이런 얘기 나왔었잖아요. 작년에 그때 이제 추워지기 시작하면서 추워질 때에서부터 해갖고 이제 봄 되고 이제 여름 되면 사라질 거다 그런 얘기 나왔는데 지금 벌써 이렇게 되는 게 벌써 1년이 훌쩍 넘었고 그러면은 작년에서 그 안 좋은 그 이슈로 인해 가지고 벌써 이쪽 업종들은 뭐라도 지금 벌써 사단이 나서 끝났었어야 될 상황인데 이미 그거는 다 지나갔고 그러니까 가장 안 좋은 상황을 벗어났고 이제서부터는 좋아지는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물려도 이런 소비주들은 시장이 흔들어도 저는 가져갈 만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파라다이스는 시가총액이 작지도 않고요. 그리고 뭐 대주주 현황을 이렇게 보더라도 여기 보면은 기업계열을 보면 저는 대주주는 지금 46% 가지고 있는데 대주주 지분이 이렇게 많은 게 좋아요. 30%, 20%, 이 정도까지도 적당한데 5% 이하로 갖고 있는 것들은 그거는 그 회사의 주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파라다이스, 그 다음에 GKL 이런 애들이 있죠. GKL, 파라다이스, 그 다음에 강원랜드. 보면 GKL 같은 경우도 누가 갖고 있는지 한번 봐봐요. 뭐 51%. 한국관광공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9.8%를 국민연금공단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쟤네들 둘이서 60%를 넘게 갖고 있습니다. 그 저거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파라다이스도 마찬가지, GKL도 강원랜드 다 카지노 관련주잖아요. 이거 망하면 여러분들 돈이 깨지는 게 아니고요. 저기 쟤네들 국민연금공단부터 해가지고 한국관광공사 쟤네들은 절대 안 깨져요. 어떻게든 간에 회사를 살려가지고 올리려고 그러지 절대 안 깨집니다. 그래서 안 무너져요. 그래서 상장 폐지될 일도 없고 그래서 GKL, 파라다이스, 뭐 강원랜드 이런 종목들은 이것도 보면은 지분 봐봐요. 뭐 한국광해광업공단 절대 안 망합니다. 망할 것도 살려갖고 올리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 이렇게 대주주가 많이 가지고 있거나 많이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그 회사의 지분이 많다는 얘기죠. 근데 저런 식으로 관공서나 아니면은 뭐 특정 집단들 그런 쪽에서 가지고 있으면 관광공사라든지 이런 쪽에서 갖고 있으면 안 무너지더라고요. 안전합니다. 우리나라 이제 그런 이제 기업들이 몇 개 있죠. KTNG라든지 한국전력이라든지 뭐 KT는 옛날에는 있고 그죠? 그런 기업처럼 안 무너지는 섹터에 있는 종목들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쪽은 안전할 것 같아요. 시장이 흔들리더라도. 자, 그리고 이제 9월 17일 날 자, 차트 분석을 해드리면서 자, 이거 여러분들이 좀 까먹었을 수 있는데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해드리는 이유가 뭐라고요? 지금 이 종목들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이 종목들의 흐름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지금 살펴본 거예요. 이거 어떻게 종목을 뽑았다고요? 이게 그 당일날에 이슈가 있으면서 강했던 종목들 내지는 악재가 나와서 급락이 나왔던 종목들을 제가 매일같이 분석을 해드려요. 그래서 2개에서 3개 정도를 분석을 해드리고 그 시간을 신의 한 수 시간에 해드리는데 이게 방송에 편성이 됐습니다. 몇 시? 3시 25분. 그래서 3시 25분 장 끝나기 직전에 여러분들이 서울경제TV를 틀면 제가 신의 한 수 시간을
지금 편성한 프로그램이 나와요. 그래서 거기서 종목을 분석을 하고 시장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지금은 현금 대응을 해야 되는지, 지금 주식을 공격적으로 사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하면서 지금 시장의 특징주로 올라간 게 요건데, 그렇죠? 이건데 지금 이거는 조정받을 때 공략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지금 너무 많이 올라갔으니까 이거는 그냥 지금 살려는 사람들은 관망을 하시거나 지금 팔아야 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의 분석을 해드린다는 얘기죠. 그리고 실전 매매 정수 아침 방송에서는 종목을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천하는 종목은 아침 방송에서 보시면 되고 3시 25분에 신의 한수 시간에서는 종목을 분석을 하고 시장을 요점을 15분만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거기서 도움을 받으시면 되고, 그리고 실전 매매 정수에서 수익을 많이 냈던 종목들에 대한 리뷰, 종목의 수익이 났던 것들을 또 리뷰도 해드려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침에서 실전 매매 정수 보고 종목 사가지고 수익 나면 팔아먹거나 수익 많이 났는데 어떻게 됩니까? 뭐 어떻게 해요? 신의 한수에서 들어와서 보시거나 그 이후에서도 제가 소통 방송 이어가니까 거기서 도움을 받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자, 대한항공 한번 얘기했던 거. 자, 대한항공 9월 17일. 자, 이거 아까 전에 대한항공 한번 또 얘기했던 거잖아요. 9월 10일 날에도 얘기했던 거고 9월 17일 날에도 뽑아서 얘기했던 건데, 뭐 주가가 강해가지고 여기 9월 17일 날에도 강해가지고 또 제가 이슈가 나와서 한번 다시 뽑았던 건데, 아마 그때 당시 얘기했던 거는 이런 얘기했을 거예요. 9월 10일 날에 대한항공을 얘기를 했었었는데 이게 또 갔다. 뭐 그 얘기했을 거야 아마 자랑하고. 그래서 국토부에서 8조 7천억에 대한 공항 개발을 사업을 추진하는 소식에 강하게 움직였다. 뭐 그 이슈였던 것 같고, 그 다음에 LG노텍 3분기 호실적 전망 등의 중장기 성장 기대감의 상승. 그래서 반등 나온 거에 대한 기사를 LG노텍이 나와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아까 전에도 제가 9월 15일 날에도 그 이슈 비슷하게 그때 이제 하락했을 때 얘기 나올 때에서 떨어지면 사야 되는 거다 이 정도 얘기하면서 아마 비슷한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 그냥 넘어가고, 그리고 제이 콘텐트리 얘기하고 좀 후성을 가지고 얘기했었는데요. 자, 제이 콘텐트리 9월 17일 날에 제이 콘텐트리 9월 17일 이거 갑자기 기억났습니다. 9월 17일 날에 실전 매매 정수에서 추천했었어요. 이걸 추천을 하고 좋아 보여서 추천을 했고, 그래서 추천했다라고 이날에서도 얘기를 하면서 이거는 좋아 보인다, 이거는 사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말했던 건데 잘 갔죠. 자, 지금 보면은 지금 신의 한수에서 종목들 줬던 것들 보니까 흐름들이 어때요? 다 좋았습니다. 자, 오늘은 9월 29일 날 시장이 아주 박살이 났었던 장이에요. 오늘 대부분 종목들이 다 빠져가지고 지금 모든 개인 투자자들이 9월 달에서 가장 힘들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의 한수에서 얘기했던 종목들은 지금 분석을 해보니까 다 어때요? 지금 다 흐름들이 수익에서 팔 수 있었거나 아니면 본전에서 팔 수 있거나 그렇게 많이 하락한 종목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강한 종목들 위주로 얘기하니까 여러분들이 이것만 보더라도, 그리고 실전 매매 정수에서 제이코테들이 드렸잖아요. 그렇죠? 이것만 들어갔었어도 이거 그때 당시 몇 프로 올라간 줄 알아? 이거 지금 18% 올라갔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18%씩 먹는 거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지금 개인 투자자들 지금 30% 깨졌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30% 넘게 깨졌는데 지금 이것도 손절해야 됩니까? 이러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한 종목들이 많다라는 거, 참 이런 거. 그때는 제이콘 때 그때 당시 이제 추천으로 드렸던 거고, 이거는 리뷰로 따로 다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후성 리뷰로 했었는데, 아까 후성은 아까 얘기했으니까. 후성은 이 서울경제TV에 있는 거기 있는 사람들은 이미 이거를 지겹도록 들었어요. 왜냐면 작년에 9번 추천하고 올해 11번 추천했는데, 작년에서는 4,800원대, 5,800원대, 7,000원대, 8,000원대, 8,000원대, 7,000원대 계속 추천을 했었고, 올해는 9,800원대 추천한 이후에서 만원 위아래서, 비싸면 1,500원, 싸게 사면은 뭐 10,000원 이하에서 계속 추천했던 종목이라서 이거 없는 사람들은 간첩이었죠. 완전 간첩이었어요. 그래서 이거 없는 사람들은 대화에 낄 수가 없었습니다. 제 노란톡방에 들어오면요, 다들 후성 다 갖고 있었어요. 이거 없는 사람들은 간첩이죠. 왜냐면 제가 맨날 얘기하니까. 맨날 후성 움직인다고 후성 갈 거라고 이거 계속 얘기했기 때문에 한 번도 아니고 이거를 조금 거짓말 못하면 한 1,000번 얘기했고요. 거짓말 안 못해도 500번은 무조건 얘기했습니다. 그 정도로 많이 얘기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거 사야 된다고. 근데 지금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 수익률은 381%나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살려는 사람들은 조정을 받으면 싸게 내려올 때 사시면 되고요. 지금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일단은 시장이 아직 무너지지 않았으니까 보유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그 위에서도 24일 날, 27일 날, 28일 날, 29일 날 종목 얘기했던 것들이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지금 시장에서 타격을 받지 않습니다. 물론 그 와중에서 제가 이 종목은 위험하니까 조심하세요라고 그렇게 설명하는 종목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종목들이 무조건 제가 이거 좋은 거니까 올라갑니다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목만 보시면 안 되고 꼭 그 방송을 들어야 돼요. 들어서 예를 들어 아난티는 좋습니다. 최근에 제가 아난티는 좋다 그랬거든요. 조정받으면 이거 사야 된다 얘기했는데 좋다라고 하는 얘기 있고 현대차는 위험합니다. 사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으려면 방송을 봐야 돼요. 방송을 봐야 되고 이 부분들이 다 뭐 이제 유튜브라든지 이런 데 다 올라가거든요. 올라가니까 그거를 또 편집해 놓은 것들을 보시면서 시장을 혼자 대응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혼자서 대응하려고 그러고 여기저기 방송 다 보려고 그러면 헷갈려요. 그렇죠? 헷갈린단 말이죠. 근데 저는 여태까지 웬만해서는 시장에 대해서 틀리진 않습니다. 틀리지 않는다는 얘기가 안 깨진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시장은 굉장히 여러분들이 애매하게 만들 수가 있고 여기서 잘못 자칫하다가는 3천이 깨질 수도 있어요. 깨져버리게 되면 그때에서 어떻게 대응할 건가? 혼자 대응하려면 여러분들은 그냥 냅둡니다. 그냥 냅두면 안 되고 제가 신의 한 수에서 일단은 제가 현금화 대응을 10에서 20% 대응을 하라 그랬거든요. 하고 나서 시장이 3천이 깨지고 2,900으로 밀려내려면 30% 50% 현금화를 더 해야 됩니다. 안 깨지면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3,100을 안착을 하고 3,200을 간다. 왼손절이에요. 그렇죠? 다시 주식을 담아야지. 그래서 그 전략은 아마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보고 나서 그 다음날 신의 한 수에서 얘기를 할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혼자 대응하면 굉장히 외롭고 힘들고 불안하실 거예요. 다음날, 그러니까 이 방송은 월요일 날에 나갑니다. 휴장일 거죠. 그렇죠? 휴장인데 화요일 날에도 제가 또 나와서 서울경제TV에서 3시 25분에 신의 한 수가 나옵니다. 그리고 아침 방송에서 실전 매매 정수에서 10시 50분에 나옵니다. 거기 나와서 시장 얘기하고 시장이 만약에 위험하다라 그러면 현금화 대응하시면 되고요. 시장 안 위험하다. 지금 3,200 돌파하고 있고요. 갈 것 같다. 주식 사야 됩니다. 그러면 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송을 만들었으니까 여러분들이 많이들 참여하시고 지금 신의 한 수에 있는 종목들 뭐 대박까지는 아니라도 중박 이상 굉장히 강했다라는 거 보고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